안녕하십니까?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오늘 새로운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 사장을 4년이나 지낸 부산 출신 공항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동남권에 제2의 인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직서를 날렸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존의 신공항 시민추진단에서 전문위원 몇 명이 추가된 정도를 빼고 나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부산 출신으로 인천공항 사장을 지냈던 이재희 전 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 사장은 과거 인천공항을 처음 추진할 때도 항공 수요를 우려하며 반대가 심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부산이나 동남권의 미래를 정부가 좀 예측을 얕잡아보고 있다. 안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공항을 짓는 이런 운은 범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공항 정책은 30년이나 5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공항으로는 미래 경쟁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동남권에 제2의 인천공항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공항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어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여당 대표께서도 그리고 부울경의 여야 정치인들도 골고루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회 자리에는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해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혈세가 들어가는 시장 관사를 둘러싼 갖가지 실태를 통해서 구시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산시장의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주인은 당연히 부산 시민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시장 관사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사 입주를 결정한 직후 당시 관사를 찾았던 취재진에게 부산시는 간단한 보수 작업 정도만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서 시장님 사셨지 않습니까? 네. 소개 정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관사에 투입된 시민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건 올해 초.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100건에 가까운 관사 관련 문서의 정확한 번호와 제목을 일일이 명기했습니다. 열흘 안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부산시는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70건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들은 것도 또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충분히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7건씩만 했어도 70건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열흘 지나서 갑자기 무슨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내부 대책 회의까지 거쳐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이렇게 좀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선생님, 근데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관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애초 요청했던 70건의 원본 자료가 아닌 시가 재가공한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금과 고가의 미술품 등 공공의 자산이 투입된 만큼 관사 내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합니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가 자료를 같이 있더라고, 공부 담당관실에. 예, 그거로 뭐 좀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부산시는 공식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관련 우리 공보 담당관실하고 이제 좀 의논을 한 결과 그 인터뷰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래전부터의 관행이란 이유로 혈세가 투입되는 시장 관사에 대한 투명성을 저버린 채 숨기기에만 급급해온 부산시. 시민과 소통이 최우선이라던 민선 7기의 초심을 찾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부산 MBC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뉴미디어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지상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MBC 4층 라디오 스튜디오. 온에어가 켜지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이 카메라는 뭘까요? 듣기만 했던 라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변신한 겁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청취자들과의 새로운 소통에 진행자들도 신이 납니다. 보이는 라디오 처음 했을 때 막 모습이 보이니까 신기하다, 더 친숙한 것 같다, 뭔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층 뉴스룸에선 라이브 취재 뒷담화가 막 시작됐습니다.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 뒷얘기를 푸는 코너. 짧은 리포트만으로는 아쉽다는 기자들이 소셜미디어 안으로 들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볼까요? 해운대의 한 마을에서 부산 MBC 제작진이 대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마을을 함께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는 코너로 유튜브에만 올라갑니다.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이른바 크로스미디어 작품들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들입니다. 부산 MBC는 최근 중국판 유튜브인 하오칸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해 3주 만에 2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지상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뉴스도 고객을 찾아가는 콘텐츠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부미뉴스로 구독자를 만나고 옛날 뉴스를 다시 보는 그때 그 뉴스, 재밌는 기자의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와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는 그 집안의 거실에 있는 TV 속의 뉴스를 하면 이제부터 뉴스는 그 개인의 핸드폰 속에 저희 부산 MBC 뉴스가 항상 탑재되어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목표로 뉴미디어라는 날개를 달고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 MBC. 시청자와 소통하며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3대 제조업으로 꼽히는 철강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철강업은 크게 제철과 제강으로 나뉩니다. 제철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들고 제강은 전기로에서 철의 불순물을 제거해 강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국내에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는 단 3곳. 부산은 포스코가 건립된 1968년 이전 대한제강과 YK스틸, 동국제강 등 제강기업들이 한국 철강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구축된 산업기반과 항만시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으로 철강 원재료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에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이던 동국제강에 있던 지역입니다. 동국제강은 지난 1963년 이곳 용호동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기업 최초로 대규모 철강공장을 건설해 부산 철강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 가동을 멈추고 공장을 포항으로 옮긴 뒤 지역 최대 규모였던 철강공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철강 수출액은 30억 달러 정도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전체 수출에서 철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수송기계 다음으로 큽니다. 지역 철강업체 수는 300곳 정도, 종사자는 11,000여 명으로 부산 전체 제조업의 7, 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부산경제계의 수장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송규정, 신정택, 조성재, 허용도, 최근 4명의 회장이 모두 철강업체 소유주로 지역 내 철강업의 위상은 막강합니다. 섭씨 1,200도가 넘는 다연로에 들어간 철기둥이 시뻘겋게 달궈집니다.
1000도 이상의 열기를 머금은 철기둥을 6000톤의 압력으로 찍어 누르며 바이어가 요구한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후 물에 담고 급냉각시켜 제품을 완성합니다. 지역의 중견 철강업체 태상은 창사 10주년을 맞아 2천억 원을 들여 강서구 미음지구에 최신 공장을 차렸습니다. 지역 제조업이 고전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풍력발전 부품단지가 저희들을 핵심으로 해서 같이 크게 부품단지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철강업계는 관세 장벽과 수요 감소 등 악재를 동남아 시장 공략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성빈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4일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 연기 사태에 동참한 70여 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처분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오늘 시사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시당은 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임기가 남아있는 시사나 25개 공공기관 임직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하구청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통해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일반인과 구청 직원들에게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하구청은 구청 직원과 민원인 등 5명이 받았다는 욕설 메시지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구청 내부 서버를 통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청에서 문자 내역과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